네,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특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주현 사회일부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단일 사고 인명 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당시 참혹했던 현장 상황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람이 약간 줄다리기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소리도 막 지르고 완전 깔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심해가지고. 일행 중 한 명이 간호사였어가지고 그 경찰분들께서 의사나 간호사분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가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누워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 쪽을 이렇게 까서 그러니까 빨간색 매직으로 M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혈액순환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막 팔다리 이렇게 주물주물하게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라고 네,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최주현 기자께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망자가 154명, 154명, 그리고 중상자 33명 뭐 이런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관련돼서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와 그리고 부상자 합쳐서 이제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모두 303명이고 사망자는 154명, 그리고 중상자가 33명, 경상자가 116명인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 희생자가 98명이고요. 남성 사망자도 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실 외국인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26명의 외국인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아시아 국적의 희생자들도 있었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호주 국적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상자가 아직까지 다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인명피해 상황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그 피해 상황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최 기자가 정리해 준 대로 일단 현황은 이러합니다. 여성의 그 사망자 숫자가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98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연령별의 그 희생자 숫자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20대가 가장 많아요. 103명. 근데 백 교수님 보시기에 여성의 그 희생자가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던 그 이유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군중의 밀집도가 한계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개개인들이 이성이 판단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죠. 그러면 먼저 공간을 확보하려는 근골격에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폐활량으로 근육에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이나 노인 또 노약자가 근골격의 힘, 자기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그리고 자신의 폐활량으로 숨을 쉬려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밀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의도치 않는 피해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체격이 작고 그렇습니다. 폐활량도 남성들보다 떨어지고 힘이 약하니까, 그죠? 힘이 간단하게 약하니까. 약하면 힘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곳, 그 해밀턴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길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자, 관련 목소리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삼거리인데 밑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양쪽에서 사람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도 못하고 조금 시간 지났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한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들어오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10중 뒤에 한 사람 좀 떨어졌어요. 밑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저기에서 좀 넘어졌어요. 네, 그 좁은 골목길 폭이 3.2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거기에 뭐 수많은 인파가 몰리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최 기자, 우리 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만든 게 있던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사고가 났던 그러니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골목의 상황을 보시면 어제의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골목입니다. 해밀턴 호텔을 제외하고 보시면은 길이가 40m 정도가 되고 폭이 3.2m 그리고 경사도가 10% 그러니까 한 5도 정도 기울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너비만 봤을 때는 128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인데 사고 당시 상황을 봤었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그래픽으로 보시기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냥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골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 영상들 그리고 상황들을 지켜봤었을 때 많은 인파가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또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다 보니 각자가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파가 많이 몰린 만큼 자신의 의사에 맞게끔 움직이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 특히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졌을 것 같고 이 골목의 중간 지점에서 특히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네. 폭이 3.2m고 저 도로 골목이 40m라는 거 아니에요? 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5.5평 정도 그러니까 40m에 달하는 그 좁은 골목 네. 중에서도 길이 한 5.7m, 한 5.5평 크기의 그곳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나왔다.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소방 당국의 이 추정에 따르면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5평 남짓한 공간에 300명이 한꺼번에 이제 거의 산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다라는 겁니다. 희생자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1제곱미터당 12명 이상의 과포화도만 보이더라도 실신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치를 좀 넘는 상황이 그 당시에 펼쳐졌다라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또 밑에서 올라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 중간쯤에 이제 끼어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넘어지고 하면서 거기에 좀 대부분의 사망자가 거기서 나왔다.